자, 그럼 이제 너비값 우리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비율값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쓰지만요. 또 다른 값으로 뭘 쓰냐면은 자, VW라고 하는 값도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0 VW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VW. 이것도 우리가 이제 비율값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는 컨텐츠 박스가 경계 박스나 부모 너비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값을 적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부모의 부모 쭉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 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써져 있는 V가요. 자, 뷰포트라고 하는 브라우저의 크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HTML은 뷰포트 크기의 HTML 태그는 뷰포트 크기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뷰포트의 너비를 기준으로 자, 그 width가 W가 width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뷰포트의 width를 기준으로 자, 비율 값을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이런 값도 있지만요. 우리 이제 중반부 이후에 가장 많이 쓰게 될 값인데 연산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산값. 그래서 이 안에 calculator라고 해서 계산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에 이제 연산식을 집어 넣어요. 예를 들어서 50% 빼기 20 픽셀 하면은 부모 너비의 절반에서 20 픽셀을 뺀 값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산값으로 가로 안에 연산된 최종값을 적용을 하는데요. 자, 저쪽에 우리가 연산자라고 하는 연산 기호 있죠? 자, 그래서 연산자 앞뒤로 공백 문자를 자, 넣어야지 얘네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공백 문자를 안 쓰시면은 얘네가 작동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에다가 FST 레전드 I 하나 넣으시고 탭 누르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H 자, 이거는 높이를 뜻하는 거죠. 하이트 자, 이거는 다 설명 똑같으니까요. 여기 안에 아니 다 아래에 있는 사용하는 값은 똑같으니까 설명만 제가 따로 써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요. 컨텐츠 박스에 적용되는 값이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 써가지고 보겠습니다. 얘는 자, 높이를 적용을 하겠죠. 높이를 지정을 합니다. 역시 얘도 기본 설정 값은 오토로 되어 있고요. 이 값은 디마케이션 박스의 너비를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자, 컨텐츠 박스가 자식 요소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쉽게 외우시겠다 그러시면은 자, 높이는 자식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높이는 자식의 덕을 봅니다. 그러니까 즉 자식이 있으면요, 자 그의 덕을 본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자식이 없을 때는요, 이 높이의 값은 오토라고 되었을 때는 자 최소 높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소 높이로.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은 또 필드셋 레전드 자식 I.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 거를 바꾼다. 마진은 M 쓰시면 나와요. 마진. 자 개념은 어려워요 애가. 그런데 설명은 간단합니다. 즉 컨텐츠 박스 자 외부로 발생되는 여백이에요. 그래서 자 경계 박스와 경계 박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컨텐츠 박스 크기에 따라서 자, 자동 여백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기도 해요. 자, 저게 생길 때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좀 개념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마진은 여기죠. 그래서 자, 컨텐츠 박스 외부의 여백을 가리키며요. 그리고 디마케이션 박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즉 경계 박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토 마진이라고 하는 걸 생성시켜요. 그래서 상하 좌우 각각의 여백을 만들 수가 있지만요,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항상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어느 경우냐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 직접 문서를 만들어 놓고 확인하시면서 보는 게 좋은데요. 자, 세문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봤던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2 0 7 3 놓고 마진 샘플.html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우리는 디마케이션 박스가 존재하거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상의 부모를 만들어서 div 이는 자, 디마크라고 쓸게요. 디마크. 그리고 이거의 자식 클래스
박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탭 누르시면 문서 객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거 CSS 문서 만들게요. 음? 선 맞죠? CSS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 주시고요. 자, 먼저 선택자 하나 쓰겠습니다. 클래스 디마크, 그리고 디마크의 자식 클래스 박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마크에다가는요,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 건데, 일단 제가 임의적으로 색깔을 만들어서, 자, 0FF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저장한 거를,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시면은 저 색깔이 화면에 보일까요? 자, 보이지 않겠죠? 처음엔. 자, 그래서 자식에게 우리는 너비 200과 높이 200을 주시면, 자, 자식의 크기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 부모는 자식 크기의 높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결과 화면을 보시면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안에는, 자, 박스 1이 요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박스 1에다가 배경 색깔, 자, FC0을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 정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박스 1에다가
자, 마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줘보도록 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자,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토 여백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있는 거를 왼쪽으로 옮기거나 그렇게 하려면은 자, 박스 1에게 생겨 있는 여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여백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질 거고요. 그쵸? 자, 또는 이 값을 다시 빼시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는 가겠지만 저장이 잘 안 될까요? 왜? 네. 자, 돌아는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값을 50픽셀 값을 주시면은 자, 마진 왼쪽으로 여백으로 50픽셀을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컨텐츠 자, 다시 박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여백을 50픽셀을 주겠다 하는 뜻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쪽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를 이쪽을 여백으로 50픽셀을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50픽셀의 여백이 이렇게 생겨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미 오른쪽에는 자동으로 많은 여백이 들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여백을 50을 준다고 해도 얘가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백이 있을 때는. 그쵸? 자, 그럼 왼쪽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왼쪽 여백 이거 지워버려도 역시 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즉 항상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미 오토 마진이 적용되어 있으면은 얘는 값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위쪽으로 한번 마진 한번 줘볼게요.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위쪽 마진 탑을 주겠습니다. 탑을. 자,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는 거는 어떠한 값을 예상을 하시냐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을 예상을 하셔야지 될 거예요. 왜? 자, 컨텐츠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여백을 50팩스 주겠다라고 그랬으니까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아까 보여진 대로 그대로 값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말고 아까처럼 마진 탑을 50픽셀을 주시면요. 저장하시고 확인해 보시면은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부모에게 여백이 적용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아래쪽으로도 값을 한번 줘보면요. 마진 바텀을 50픽셀을 주신다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여백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는 마진 레프트 하나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값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웃에 있는 형제가 있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백이라고 하는 게 줘야 되는 상황일 때 발생을 하는 거지 여백이라고 하는 걸 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네들을 볼 건데요. 자, 태그 쪽으로 가셔서 자, 여기 박스 1 아래에다가
컨트롤 D 눌러서 박스 2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형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을 한번 여기서 줘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우리는 D마크 박스 2가 생겼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만드셔야겠죠. 자, 너비하고 높이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크기 똑같이. 그리고 아래 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더 노란색으로 주겠습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는 있죠. 자, 이거 일단은 마진 바텀이랑 탑 지울게요. 여기서는. 자, 지워놓고 보시면은, 자, 박스 1과 박스 2는 모양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백이 필요한 것은 지금 애가 보았을 때는 여기랑 여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백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1과 2 사이에, 1로 보았을 때는 1과 2 사이의 여백은 마진 바텀이라고 볼 거고요. 그쵸? 1과 2 사이의 여백. 자, 박스 2가 보았을 때 이 위쪽의 여백은 마진 탑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여기, 자, 얘가 박스 1이고, 박스 2라고 보고, 그리고 이 사이에 여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뭘로 인식을 하냐 하는 걸로 보았을 때, 자, 박스 1이 보았을 때는 요만큼은 마진 바텀인 거고, 박스 2가 보았을 때 이만큼은 마진 탑이란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웃에 있을 때는 마진 탑, 바텀이 둘 다 뭘 쓰시든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40픽셀이든가 예를 들어서 100픽셀을 주겠다. 그러면은 100픽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면 마진 바텀에게 주겠다. 그러시면요. 지우고 주시고 확인하셔도 그대로 값이 그대로는 들어는 가요. 그쵸? 자, 그렇지만은 얘한테 박스 1에게 마진 탑이라고 하는 거는 엉뚱한 위치에다가 적용이 될 거고요. 박스 2에 마진 바텀은 아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즉, 자, 박스 1은 마진 바텀에 적용이 되는데 박스 2는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자식에게는 마진탑이 적용이 되지가 않을 거고요. 마지막 자식에게는 마진 바텀이 적용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적용되지 않을 거 주려고 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공식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H2 하나 쓰시고요. 마진
적용하는 방법 중에서 자, UL li 곱하기 4 놓고 자,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는 마진 탑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법이라기보다 마진 적용하는 규칙이라고 쓸게요. 규칙.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는 마진 탑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문서 구조에서 보았을 때 D마크 몇 번째 자식이에요? D마크 이거 응? 첫 번째죠. 이거 첫 번째 자식 맞죠? 얘 부모 누구예요? 얘 부모 누구예요? 바디죠? 자, 이거 구분 못하시면은 이 다음 수업은 사실 많이 어려워요. 예. 자, 얘 부모가 누구예요? 예? 예. 얘 부모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몰라요? 혹시? 그쵸. 이거는 구분하셔야지 우리가 다음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지. 사실 이게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고 혹은 부모 자식이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와? 그러면은 이 이후의 수업은요, 우리가 거의 못한다고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부모가 바디라고 한다면은 얘랑 얘 부모는 누구예요? H2? 바디죠. UL의 부모는 누구예요? 바디죠. 그쵸? 자, 둘러싸고 있는 게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HE의 부모가 D마크는 아니죠. D마크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태그를 둘러쌀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누가 누구를 둘러싸고 있고 누가 누구한테 감싸지고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되지 이거를 구분을 못 하셔도 이것 또한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애랑 자식이라고 하면은 바디는 자식을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고요. 형제로 따지면 삼형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장남이 누구예요? 이거죠. 가장 먼저 태어난 거예요. 9번. 그리고 얘는 13번 때 태어난 거고 얘는 14번째 줄에서 만들어졌으니까는 14번째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먼저 태어난 게 더 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자식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애한테 마진탑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한테 없어요. 자 박스 1하고 박스 2 둘 중에 누가 장남이에요? 얘죠. 얘한테 마진탑 적용할 수 있어요? 응? 없어요. 예. 얘한테는요.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자식 요소, 그러니까 하나, 두 개면은 둘 중에서 얘가 첫 번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얘가 첫 번째잖아요. 하나, 둘, 셋 중에서 얘가 첫 번째인 거잖아요.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는 마진 타브를 적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쓰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여백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 여백은 누구한테 어떻게 줄 거냐? 자, 첫 번째 자식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는요, 부모 요소에게요, 패딩 탑으로 대신 줄 겁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주는 것 대신 부모 요소에게 패딩 탑을 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식 요소, 마진 바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신 뭘 줘요? 부모 요소에게 패딩 바텀으로 여백을 만들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럼 아까 자, 박스 1과 박스 2 사이에 이 여백 요만큼. 자, 얘는 박스 1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래쪽에 있으니까는 마진 바텀이고, 얘는 박스 2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위쪽에 있으니까는 마진 탑이죠. 그러면 얘는 마진 탑이 좋을까요? 마진 바텀이 좋을까요? 라는 걸로 보았을 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마진 탑이라고, 아니, 마진 바텀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쓰지를 맙시다, 아예. 어때요? 예. 에? 알겠죠? 자, 우리한테 이제 마진 바텀은 없는 거예요. 네. 마진 바텀 쓰시면은, 아, 나 뭐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규칙이에요. 아래 거는. 자, 아예 마진 바텀은 사용하지 맙시다. 자, 쳐다보지도 맙시다. 예. 자, 그래서 박스 모델에서 이것만 하시면 이제 거의 다 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렵다 보여지는 겁니다. 박스 모델 중에서는요. 자, 그럼 다시 자, 박스 모델 7-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값을 줄 건데 그래도 상하 좌우 값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다 쓰겠습니다. 자, UL li 곱하기 4 그리고 h3 쓸 거예요. 4개.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마진 탑은 아예 안 쓰기로 한 게 아니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마진 탑, 바텀 둘 중에 뭘 쓸 거냐? 그럴 때 마진 탑으로 쓰겠다. 그리고 마진 레프트하고 라이트도 우리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걔네들의 값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마진 탑은요, MT라고 쓰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마진 탑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은 컨텐츠 박스 위쪽으로의 여백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진 R 쓰시면은 얘는 마진 라이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 쓰기로 한 거 뭐였죠? 마진 바텀. 그래서 얘는 MB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뭐 왼쪽이 남았죠? 마진 레프트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값을 쓰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부연 설명 필요가 없죠. 자, 마진탑은 컨텐츠 박스 어느 쪽 여백? 위쪽 여백. 마진 라이트는요? 오른쪽 여백. 마진 레프트는요? 왼쪽 여백. 마진 바텀은요? 아래쪽 여백. 예.
자, 이제 제가 지금 여기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저거를요, 순서를 생각 없이 쓴 거는 아니에요. 그쵸? 자, 규칙이 있어요. 요거 쓴 것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자, 탑, 위쪽을 가리키고 있죠. 라이트, 어디에요? 오른쪽. 바텀, 왼쪽. 자, 시계 방향으로 값을 써놨네요. 자, 그럼 왜 시계 방향으로 썼는지 이 아래쪽에다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또 FST, LEG 이 상태에서 탭 누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축, 약, 표, 현, 식이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축약식. 이걸 줄여서 우리는 축, 약, 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축약식. 자, 여러 속성 이름들은요, 하이픈을 기준으로 해서 접두사, 접미사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속성명은요, 하이픈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접두사, 접미사 등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럼 위에 보았을 때 여기 속성이 마진 탑 되어 있으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쵸? 이 앞에 있는 거는 접두사, 뒤에 있는 거는 접미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축약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픈 이후에 있는 거를 생략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을 구분을 하는데 자, 하이픈 이후에 그러니까 즉 하이픈도 포함을 시키는 거죠. 하이픈 이후니까 자, 하이픈 이후에 전미사를 자, 생략함으로 속성을 짧게 표기할 수가 있어요. 자, 단 여기에서 쓰는 값, 마진 탑에 쓰여지는 값도 숫자 값을 쓸 거고 숫자 값, 숫자 값, 숫자 값을 쓸 건데 자, 마진 하나만 놓고 쓰면 이 값이 굉장히 헷갈리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ul li 곱하기 4 h3 놓고요. 여기다가 마진 이렇게 하나 쓸 거예요. 자, 그러고서 여기다가 만약에 50픽셀의 값을 넣었다. 자, 그럼 이 50픽셀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쵸.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넣는 걸까? 자,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아까 전에 값을 쓴 거, 자, 값을 밸류라고 쓸게, 밸. 하이픈으로 둘, 셋, 네 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최대. 자, 그렇다면 앞에 쓴 값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쵸.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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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쓰면은 상, 우, 하, 좌를 가리키는 값이에요. 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p 태그 쓰시고, 자, 값의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연에 대한 여백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얘는
상, 우, 하, 좌측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쓸 거예요. 마진 값을 하나만 써버렸다면은 얘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사방, 상하, 좌우 다. 얘는 자, 사방인 상하, 좌우의 값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쓴 값은 상하, 좌우 전부 다 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 있고 네 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는 마진 세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마진 두 개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세 개 들어가는 경우와 두 개 들어가는 경우는 각각 어디에 값을 적용을 할까요? 이거는 우리 쉬었다 와가지고 정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까지 쉴게요.